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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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참 대학 발표가 날 때죠. 네. 아, 그렇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네. 발표 기다리다 그때가 좀 생각이 좀 납니다. 예. 네, 20년 전인데 생각나시는군요. 어떠셨어요? 이 방송을 위해서 좀 더듬더듬 거려봤는데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 뭐 어린 마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참 예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많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막 네네. 대학, 아, 여긴 발표가 났을까? 여긴 발표가 났을까? 이러면서. 네네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훅 지나오고 또 맞습니다. 너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네. 얼마나 더 힘든 게 많습니까? 그쵸, 네.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가장 큰 나의 어떤 이슈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좀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우리 취준생들도 아마 지금 이제 하반기 합격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특히 장수생들은 지금 막 숨이 칵칵 막힐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심정은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일반 취업 준비생들도 발표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장수생들은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압박감이 또 엄청 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할 거라는 그런 또 걱정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저도 막 불안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내가 도와줘서 이 친구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도 막 몰려올 때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졸업을 네.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이 막 즐겁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네, 맞습니다. 설 명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안부로 꼭 그걸 안 물어보셨으면 네. 그냥 말없이 그냥 등을 한번 쓸어주신다면. 아, 생각해보면 제가 제 사촌동생한테 물어봤었네요. 어떻게 됐냐고. 이런 나쁜 삼촌이네요. 그 조카가 아니라 이제 사촌동생한테 아, 동생이요?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쁜 제가 형이었군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도와줬었는데 친구가 면접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더 아, 도와줄 걸 이런 생각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사촌 형님 좀 네.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획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 올해 역대 최대로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네, 약간 맞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거는 좀 국가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난 청년 실업난을 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상 최대 2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NCS가 뭔지는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근데 막상 제가 지금 저도 NCS나 뭐 공기업 관련된 강의를 좀 해보다 보면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 NCS라는 채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냥 NCS는 그냥 직무 중심이잖아요 까지밖에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좀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S를 가장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서 맞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이 NCS 채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ncsgo.kr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자료가 많거든요. 네. 거기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합격의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개발, 평생능력개발, 자격관리, 애국인 고용지원, 뭐 기능 장려, 뭐 기능 경기, 국제 협력, 뭐 해외 취업, 뭐 최근에 또 K 무브라는 것도 여기서 추진하는 네. 기관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취준생들한테는 가장 가깝기로는 국가 어떤 자격증 시험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격증 발급 기간에 네.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네,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좀 많이 친숙하게 있겠네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 하는 일이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요약하면 그것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채용 과정도 궁금합니다. NCS의 어떤 샘플 사례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CS의 가장 큰 기반은
직무 역량 중심의 어떤 사람을 뽑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네. 과거의 어떤 그 공기업의 어떤 채용은 공정 경제, 그래서 약간 가장 시험 보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네.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뭐 2년이든 3년이든 네, 계속 공시 페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을 준비해 왔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보다는 이제 우리는 직무를 위해서 준비한 친구들, 그것이 교육이든 그것이 경험이든 필요한 어떤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좀 사기업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뭐 가장 참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요즘에 직무기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 직무기술서를 보게 되면 조금씩 양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기관이 하는 업무, 그 직책에서 해야 되는 업무, 그 다음에 이것은 지식, 기술, 태도, 뭐 KSA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스킬이나 역량과 능력들은 무엇인지가 좀 잘 기술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그 담당자 갖춰야 될 어떤 태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기술되어 있고, 또 거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필요 역량에 대한 부분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뭐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뭐 기술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본인한테 앞으로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NCS 홈페이지 가면 또 이제 인적성 부분에 대한 샘플 자료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어떤 서류 작성법이라든지 채용 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동네형, 네. 동네형님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더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 일반 공개 채용이 아니라 네. 청년 인턴을 통해서 70% 정도를 합격자로 전환한다고 해요.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CEO라고 한다면 가장 공정하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인턴제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원자들은 그래도 인턴으로 입사해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한다면 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일을 해보고 또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또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업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의 기회를 검증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바로 인턴제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70%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요. 수치네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원 조건도 네. 연령과 이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학 점수도 전혀 관계없이 지원이 네. 가능하답니다. 오늘 지원자는 특히 그 기획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일단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지금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한 직무를 가지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뭐 바뀌다 보니까 그게 큰 어떤 의미부여를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전국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어디 동네 근처에 있는 어떤 공기업을 보고 아 내가 저기서 앞으로 일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나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계속 굉장히 지방 멀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전국적으로 계속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염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쵸, 순환보직적인 있는, 측면에서요. 네네.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네. 이제 지역을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요즘에 진짜 본사를 이제 그 지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고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컨설팅 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바로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방 근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내가 가는 곳이 수도다. 네, 저는 그곳이 수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네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한 마음껏 웃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방 근무를 너무 이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조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연봉 어떻게 될까요?
연봉은 높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대졸 기준으로 2,720만 원 정도로 통계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공격 같은 경우는 연봉이 실수량이 적더라도 또 이게 붙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어가지고 또 보면은 아 역시 공기업이구나. 사기업에서 말하는 또 이 연봉과 또 공공에서 말하는 연봉이 약간 좀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본 연봉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 가지 그쵸. 복리, 후생, 뭐 네, 혜택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네. 것들까지 다 연봉에 포함된다면 네. 또 이렇게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학생들은 뭐 총보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네, 맞습니다. 초봉 얼마 이거에 굉장히 네.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절감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 사용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되게 특이한 게 반반차라는 게 반반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2시간 휴가도 가능하게 해서 좀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멋지네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반차 그거 좋은데요? 네. 2시간. 굉장히 좋은 이게 직원들 전 보면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을 것 생각했습니다. 같고 뭐 저도 네. 인사팀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봤었는데 이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반반차라는 개념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출퇴근이 좀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있어가지고 데려다주고 하다 보면 1시간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도 능률도 높고 우리 임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좀 제도로 이런 것 생각됩니다.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정쩡하게 반찰 쓰기가 연차나 반찰 쓰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때 자기 일을 보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을 보는데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절묘하게 어떤 대안을 만든 게 반반차가 아닌가. 맞습니다. 요새 워킹맘들이 일하기 좀 힘든 세상인데 이런 반반차 제도가 있다면 너무 눈치 보지 않고 그쵸. 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가정도 병행할 수 있고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반반차라면 그럼 좀 일찍 퇴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6시 퇴근이면 4시에 하고 반차를 내면 그건 좋은 제도고요. 뭐 너무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못 가니까 아쉽지만 네네네. 반반차 참 감동입니다. 반반차. 이름도 괜찮잖아요. 네, 반반차. 반반차. 노래 하나 나올까 하는데 반반차. 트로트 제목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지원자의 셀프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네, 저희 또 보면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윤수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첫 번째 활동은 제 대학 생활의 주축이 되었던 울산대학교 학생홍보팀 스푼입니다. 저희는 매주 한 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학교 홍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캠퍼스 투어인데요. 사진에 보이듯이 수백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인솔하여 학교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2학년 때 독일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입니다. 영어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어학 사진들이 다 단체 사진이네요. 이뿐 그렇지 않네요. 아니라 활동성을 좀 나라들을 여행하며 많이 보여주는 세계를 것 같아요. 보는 눈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희망엔진 대학생 근데 봉사단입니다. 이렇게 영상이나 파워포인트로 약간 이미지를 전달해서 보게 되면 또 사람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입사 원서 쓸 때에도 자유형식인 경우에는 저런 것들도 한번 꼭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했습니다. 사진은 베트남의 전통 의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며 지금까지 다양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특히 많은 NCS 교재를 풀며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군요. 저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안 좋아하겠는데요. 저렇게 저런 기계적으로 뭔가를 준비한 듯한 느낌. 저런 거 하지 말라고 NCS를 만든 거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1분 스피치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직 지원자 윤수희입니다. 행정직에 있어 필요한 역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를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죠. 저희가 알고 싶은 거죠. 글로벌 경영학을 전공하며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관련 다양한 전공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특히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HR 전문가 고용팀도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시절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공감에 힘을 길러왔습니다. 특히 현대증권에서 현장 실습을 하며 고객의 의견에 공감함으로써 고객을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직자와 민원인, 근로자들을 응대해야 할 기회가 많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러한 고객 서비스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지식과 HR 분야의 지식, 고객 서비스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HRD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름 준비를 네. 조금 뭐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이래 저는 네. 좀 똑부러지다는 네.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활동량도 많이 보여주네요. 단체 네. 사진과 어떤 그런 네. 영상을 통해서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기대감이 좀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기대감을 주게 되면 어떤 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굉장히 덩달아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엄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엄격한 기준을 넘어버리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또 이거에 좀 미달되면 또 약간 실망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네. 조심스럽게 오늘 이 친구를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력서 먼저 보실게요. 이력서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사진만 보자면 음. 약간 사진을 좀 밝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돼요. 이런 어떤 또 계산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웃지 않는 기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라서 네. 그럼 공공기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웃는 걸 싫어하는 거냐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 반문을 해주는데 네, 약간의 좀 미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메일 주소가 네.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데 뭐 아마 자기 이름을 딴 걸 수도 있고 근데 뒤에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생년월일을 이메일 주소에다가 기입을 한 상태거든요. 네. 물론 뭐 이제 처음에 안 들다 보니까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과연 저런 부부분들이 개인 정보를 좀 가볍게 여긴 듯한 느낌이 좀 들게 해서 향후에 이제 말 그대로 정보 보안과 관련한 좀 만약에 억측을 좀 해본다면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좀 요구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서 그쵸. 이메일 주소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면접에 사실은 딴지를 걸자면 얼마든지 네.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점이 굉장히 높네요. 네, 학점이 네. 뭐 근데 좀 공공기관에서 또 학점을 또 제외시키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사기업에서는 저런 부분이 좀 더 약간 유력이 작용될 수 있는데 또 공공기관에서는 네, 딱히 또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학교 교육 중에서 전공 과목을 또 우수한 항목을 이렇게 또 어필을 했네요. 네. 관련된 과목을 NCS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쓰는 칸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전공과 관련된 학점이 또 우수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직무기술서에서 네. 그 K 부분의 그 네. 지식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네. 참조해서 쓰면 되는데 혹시 또 학생들이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자기 딴에 생각해서 쓰게 되면 좀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떠한 지식들을 요구하는지를 보고 꼭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저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가고자 하는 분야들이 있으면은 특히 전공에 맞지 않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전공에 맞지 않는 친구들은 외부 기관에서의 어떤 교육도 좀 탄탄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친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 NCS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력서 검토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NCS 자기소개서에서 저희가 꼭 어필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NCS 같은 경우에는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직업기초 능력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원 관리라든지 사실 그 명확한 정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생각하는 수준이 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지금 NCA.go.kr 들어가게 되면 그런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쓰게 되면 사실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을 쓸 때도 굉장히 어떤 맥락을 잘 맞추면서 좀 자기소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역 기초 능력과 연결돼서 평가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소개서 항목이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모든 항목에 직무 관련된 경험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모든 항목에서 직무 관련된 경험 찾기보다도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지역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해당 역량만 보여줄 수 있는 소재면 네.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큰 그 직무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지원자는 어떻게 썼을지 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보실까요? 300자 이내에 그 지원 동기, 입사 후 목표, 차별화된 역량을 다 녹여내야 되는 어려운 항목입니다. 일단은 뭐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 친구도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 근데 네.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게 이제 HR 전문 교육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300자라고 한다면 내가 쌓은 노력, 역량을 A, B, C 등의 노력 중에서 특히 HR과 관련된 고용 뒷도 과정을 이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내가 뭔가를 좀 많이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역량 대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우리 지원자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네. HRD 정책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네.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여기 우리 강명 선생님처럼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었고요. 네. 다만 저는 좀 약간 전반적으로 짧은 공간을 그래도 많은 걸 녹여냈다. 그리고 약간 산업인력공단이 확 좋은 점에 대해서 막 나열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생각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해결력이라고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이 지원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름 작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탐색하는 과정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탐색된 원인에 맞게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좀 강조했다면 좀 더 이 친구가 나중에 입사했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친구구나라는 걸 좀 더 강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 해결 방법을 디테일하게 쓴 건 좋은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우선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그렇게 기술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이 친구가 그래도 되게 뭔가 노력하는 친구 같다는 전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학생 수준에서 사실 이 정도 사실은 기술하기가 저는 좀 않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인을 상황 제시를 좀 해준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상황은 또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걸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감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제목의 TF팀 구성 여기서부터가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네. 아마도 이 친구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뭔가 자료를 많이 좀 참고하고 아마 그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기술한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뭐 동일한 상황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정보 보안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원인 파악에 좀 신경 썼으면 더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윤리, 공공기관에서 많이 보죠. 네. 윤리의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컨닝한 시험을 경험을 두고 이제 본인이 컨닝한 건 아니고 친구들이 컨닝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게 계속했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사례가 약간 위험한 게 나는 잘했고 남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나도 컨닝을 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컨닝하지 않는 대신에 더 좋은 방법으로 만약 이끌었다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러면 네. 사실 최고의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네. 직업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직을 실천했다가 아니라 실천도 하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걸 전파하고 설득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친구는 일단 본인은 살아남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요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요 소재 저도 약간 위험하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면접에서 딱 꼬리 물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왜 그럼 본인은 저 잘못된 행위를 봤는데 본인은 그걸 교수한테 말하는 게 윤리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 아니냐.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되게 야박하고 나쁜 사람이 되고 그쵸. 근데 이 이야기를 좀 그래서 쓰게 되면 괜히 오히려 압박만 좀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약간 뭐 나는 컨닝하지 않겠다 나는 직업 윤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직업 기초 능력, 직업 윤리 부분을 한번 거기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저런 소재는 약간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까다로운 소재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재로 바꿔보는 게 더 좋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윤수희 씨 서류를 보면 어떤 질문을 받을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평가 지표 자체가 면접의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그걸 좀 철저하게 좀 검증하는 식의 구조화 면접을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일단 그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는 걸 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네. 배웠고 그쵸.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네, 그것도 맞습니다.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의 어떤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 교육라는 이력서에 썼었는데요. 거기서 네. 또 핵에 관련된 건 사실 물어볼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면접관 중에 뭐 재무 회계통이 있다면 또 관련돼서 또 필요한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5번 항목에서 말했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네. 왜 그 친구를 그러면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거 아닌가, 왜 눈 감았는가, 그럼 회사에서 그런 편법을 보면 본인도 눈을 감을 것인가, 좀 이런 상황 면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생 회장님의 압박 면접이 기대가 됩니다. 네. 힘이 솟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를 직접 모시고 네.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